이 암이 자라기 직전에 이런 현상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암세포가 자라나기 시작할 때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몇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자, 암세포는 갑자기 자라지 않습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몸이 산성화된다는 겁니다. 몸이 산성화되고 피가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물론 피가 더럽다고 무조건 다 암에 걸리지 않지만 피가 깨끗한 사람이 암에 절대 걸리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몸이 암이 커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암이 커질 때 왜 암이 커지지? 이런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좋죠. 암이 1cm 커질 때 1cm 커진 만큼 통증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암이 커질 때는요, 통증이 거의 없어요. 저도 이거 정말 되게 신기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암이 커질 때 통증이 있어야 되는데 왜 없지? 그리고 대부분 통증은 언제 생기냐? 암이 10cm, 5cm 막 커졌을 때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딱 검사하러 갔더니 선생님 간암 말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들어요. 갑자기 병원 갔는데 폐암 말기입니다. 위암 말기입니다. 대소변의 변화, 만약 여러분들의 변에 악취가 나는 냄새가 난다든지 아니면 변비가 너무 많이 생긴다든지 숙변이 돼서 생길 수 있고요. 설사를 많이 한다든지 묽은 변을 놓는다든지 변을 보고 났는데 맨날 휴지로 닦으면 변이 너무 많이 묻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분명히 먹는 음식에 배합이 잘못되거나 양의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습관을 못 바꾸고 계속 이거 자꾸 설사하니까 뭐 지사제 먹고 변비 걸리니까 뭐 유산균 먹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증상만 자꾸 바꿔버리잖아요. 그죠? 원인은 바꾸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암이 자라기 전에 아무 신호가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유산균에 의해서 일부 변이 좀 묽게 될 수 있고 지사제에 의해서 우리 변이 되질 수 있지만 그것은 증상만 바꿔놓는 거지 의미가 없습니다. 약을 먹어서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면 우리는 왜 그런지 왜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나중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체온, 면역의 변화. 이것도 정말 중요한 건데 몸이 차다는 것은요. 지금 손발이 차거나 종아리 차다는 건 대사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난 십수년 동안 많은 환우분들을 대하면서 손발이 찬 분들을 만나죠. 그러면 그분들이 한결같이 원장님 혈액순환이 안 되나 봐요. 이 생각만 하세요. 그래서 손발이 차서 보통 어떻게 해요? 열심히 운동해요. 뜨거운 거 막 대요. 그죠? 족욕해요. 찜질방 가요. 근데 해결되던가요? 거의 안 됩니다. 제가 만난 분 100명 중에 99명은 해결이 안 돼요. 이유를 몰라서, 원인은 몰라서 그래요. 손발이 찬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대부분 혈액이 부족해서 그래요. 혈액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동만 하다 보니까 피가 어떻게 돼요? 더 부족한 거예요. 혈액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우나 가니까 피가 더 부족해지는 거고요. 더 빈혈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혈액이 부족해서 손발이 찰 때, 특히 현대인들 대부분이 손발이 찬 이유 중에 하나는 혈액 부족한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특히 병이 있거나 아니면 몸이 약하거나 한 분들, 몸의 위가 약하거나 소화력이 약한 분들, 대부분 적혈구 부족이에요. 그런 분들은 혈액을 좀 더 많이 늘려주기 위해서 뭐 비트도 드시고 철분이 많은 깻잎도 드시고 네? 그런 야채들 충분히 드시고 과일탕 만들어서 이제 그런 거 만들어 드시고 대추탕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만들어 드시고 꿀도 드시고 화분도 드시고 진짜 좋은 거 소금이에요. 소금은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적혈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금물을 마시면 좋아요. 계속해서 산모가 아이를 낳고 미역국을 많이 마시면 젖이 잘 나와요. 미역에서도 그렇지만 진짜는 소금물에서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소금을 많이 먹게 되면요 피가 만들어져요. 피가. 그러면 손발이 따뜻해질 수밖에 없다. 네. 자, 그래서 말씀드렸죠. 두 번째 체온, 면역의 변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계통에 직접적으로 문제가 갑니다. 그래서 암이 자랄 수 있는 시작점이 됩니다. 아시겠죠? 체온이 떨어지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 세 번째, 소화관에 문제가 있다. 소화관에. 소화관이라고 하면은 위장, 십이지장, 소장, 대장까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영양이 흡수가 안 돼요. 또 간에서 쓸개즙이 잘 안 만들어지거나 췌장에서 중탄산염이나 인슐린 안 만들어지면 또 암이 자랄 수 있습니다. 소화가 너무 안 된다는 경우도 암이 자라기 시작할 때 이런 현상이에요. 너무 안 돼, 소화가. 먹기만 하면 체해. 그래서 식욕이 너무 왕성해도 마찬가지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7시 40분에 식사를 하죠. 9시 50분, 10시쯤에 배가 고프대요. 근데 이분 드신 양을 보니까 많이 드셨어요. 배가 너무 고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배고플 때마다 크래커 갖다 드시고 이렇게 막 드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점심때 됐는데 또 배고파요. 먹어요. 3시 됐는데 또 배고파요. 그냥 계속 배고픈 거예요. 이때는 암이 우리가 먹은 음식을 흡수해서, 그러니까 암이 자기에게서 신생 혈관을 만들어요, 혈관을 만들어서 영양을 빨아당깁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젊은 층의 사람들이 암에 걸리면 더 빨리 자라는 게 뭐냐면 신생혈관이 더 빨리 만들어지거든요. 네. 암을 굶어 죽여야 되겠죠. 그죠? 네. 그 중에 뭐 유제품이라든지 고기라든지 혹은 또 포화지방들이 암을 굉장히 빠르게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이 자라기 직전에 이런 현상 중에 하나가 소화가 안 된다, 식욕이 너무 왕성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주 체하고 트림, 방귀가 잦아져요. 막 방구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방구를 꼈는데 또 끼고 막 그런 분들 있죠. 네, 가스가 계속 차고. 이것도 역시 암이 자라나기 전에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면역이 떨어지거나 몸에 이상 반응이 생길 때요, 우리 피부에 변화가 생겨요. 특히 간이 안 좋아지거나 신장의 해독 능력을 잃잖아요. 그러면 피부가 감당하게 돼. 그러면 갑자기 어느 날 목욕을 하면서 이렇게 딱 봤더니 몸에 붉은 반점이 많이 생겼어요. 점이 갑자기 많이 생겨나요. 점이. 나 얼굴에 점이 3개밖에 없었는데 왜 갑자기 30개가 됐지? 이런 분들 있어요. 기미가 갑자기 많이 껴요. 기미가. 사마귀가 갑자기 많이 생겨요. 이런 분들도 역시 암이 걸리기 직전에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가래가 계속 나온다든지, 목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목이 계속 쉰다든지, 이런 분들도 이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째, 신경의 변화가 생겨요. 신경의 변화. 그래서 짜증이 잘 난다, 예민하다, 공격적인 성향이 있어요. 불만, 불안, 심적인 변화도 생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기 컨트롤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막 여기가 아프고 저기 아픈 것보다 더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암이 자라기 직전에 이런 증상들이 있다. 이것을 무시하면 반드시 병에 걸립니다. 암이 아니라도 무슨 병이라도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언제 무시하게 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무시할까요? 약을 먹죠. 아니면 소화제를 먹죠. 그죠? 식욕 억제제를 먹죠. 아니면 체온을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동원해 사용하죠. 유산균을 먹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몸은 그것에 의해서 지나가집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일인 것처럼. 우리 생각은 암에 대한 통증이 없었다, 이상 반응이 없었다, 갑자기 암이 생겼다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뇌는요, 순간적 고통을 굉장히 빨리 잊어버려요. 신기하게. 제가 벌에 쏘이잖아요. 그 아픔이 뇌에서 계속 생기죠. 트라우마가 생기면 절대 가지 못하지만 금방 잊혀집니다. 생각보다요. 물론 오래 가는 분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갖고 있는 고통들, 아픔들 있죠. 마음의 아픔, 몸의 아픔, 상처 이런 것들. 근데 그게 진짜 오랫동안 남지 않아요. 근데 애써 오랫동안 남기는 분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분들. 남기는 분들이 있긴 한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우리의 뇌에서 빨리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나타났던 증상들이 뭐 순간 없어지면 나는 한 번도 아프지 않았어.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았어. 이런 분들 보면 감기약 계속 드셔본들. 감기약을 드셔놓고서는 감기 한 번 안 걸렸대요. 아무튼 암세포가 자라나기 전에 반드시 무엇이 있다? 신호가 있었다. 증상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암을 없애려고 하거나 질병을 고치려고 하기 전에 무엇을 바꾸자? 몸을 바꾸자.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에다가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